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돈 불법 아니에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바로 그 순간 영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돈, 내 아들 공부시키려고 40년 모은 거다. 너희는 그걸 지킬 마음이 없구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4월 오후 72세 전직 군수 김영수는 시골집 마당 평상에 앉아 낡은 군용 시계를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전역할 때 받은 이 시계는 이제 곳곳이 녹슬어 있었지만 영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죠. 시계바늘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젊은 시절 군에서 복무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죠. 그런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아내를 일찍 여인 일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겨우 중학생이었을 때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영수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어린 민호가 씩씩하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수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은 모두 아들 교육비에 쏟아부었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참고서 갖가지 아끼지 않았어요. 덕분에 민호는 명문대학교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뻤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아들이 효도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여생을 계획했죠.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기뻤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봤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영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민호 부부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더니 나중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손자 준호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따랐지만 커갈수록 바빠진다는 핑계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영수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동네 노인회에도 나가보고 게이트볼도 배워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저녁 때가 되면 더욱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간단히 때우는 식사가 전부였거든요. 나이 들면 자식이 효도할 거라 믿었던 내가 바보지. 영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들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들이 출세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당연히 부모를 모시며 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봄은 고요했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개나리꽃도 지저귀는 새소리도 영수의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그는 시계를 다 닦고 나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뭔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가야겠다는 묘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왔거든요. 영수는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군 복무 시절부터 모아온 비밀스러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두툼한 수표 뭉치였습니다.
영수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그 옆에는 반짝이는 금괴 몇 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전쟁 직후 혼란스러운 시절, 돈보다 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노란 봉투에 들어있는 군 복무 시절 전우들이 맡긴 문서들이었어요. 김군수, 우리가 죽으면 이 돈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줘. 젊은 시절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영수에게 맡긴 유언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가족들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전하지 못한 목들이 남아 있었죠. 영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평범한 쌀포대 안에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20kg짜리 쌀포대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쌀포대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직접 쓴 쪽지 하나를 포대 안에 넣었어요. 이 쌀 버리지 말고 잘 써라. 값으로 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영수는 낡은 트럭에 쌀포대를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 남짓 걸리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멀게 느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아들 부부가 이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들 민호의 집 앞에 도착한 영수는 차에서 쌀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이라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였어요. 영수는 초인종을 눌러 며느리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래 쌀포대 하나 놔뒀으니까 나중에 가져가거라. 수진은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또 뭘 가져오셨어요? 우리 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좋은 쌀이니까 받아둬. 나는 볼 일 있어서 먼저 간다. 영수는 서둘러 말을 마치고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아파트를 바라보니 수진이 현관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그 쌀포대를 소중히 여길까요? 하지만 영수의 기대와는 달리 며느리 수진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버지가 또 이런 걸 왜 가져다 놓으셨지? 수진은 쌀포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파트 생활을 하는 수진에게는 20kg짜리 쌀포대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집에는 이미 쌀이 충분히 있었고 쌀포대를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어요. 창고에 둘 데도 없는데 수진은 쌀포대를 현관 한쪽 구석으로 밀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수진은 쌀포대 안에 든 쪽지를 발견했지만 아버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녁 때 회사에서 돌아온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쌀을 가져다 놓으셨네? 민호는 쌀포대를 보며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쌀도 많은데 왜 자꾸 이런 걸 가져다 놓으시지? 라며 투덜거렸죠. 그날 밤 영수는 시골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쌀포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차릴까 하는 기대와 만약 그들이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교차했거든요. 영수는 창문 밖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 아들이 그 안에 든 것의 소중함을 알아볼까?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자 전우들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아들 부부가 이 선물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영수는 마음이 답답해져서 다시 아들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는 좀 그래서 멀리서 슬쩍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카페에 앉아 창문 너머로
아들 집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쌀포대가 사라졌다면 아들 부부가 그 가치를 알아챈 걸까요? 하지만 영수가 본 광경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쌀포대는 여전히 현관옆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며칠 사이 비가 내렸는지 포대 윗부분이 젖어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포대를 감싼 천이 군데군데 찢어져서 안쪽이 살짝 보이기도 했어요. 그 틈새로 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게 보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와서 쌀포대를 집으로 가져갈까 해서요.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아무도 쌀포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이거 누가 버린 거야? 치워야겠네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나타났어요. 영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들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그거 저희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쓸모없는 거라서 곧 버릴 예정이에요. 내일 쓰레기 수거일에 내놓을게요. 영수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을, 전우들의 유언을 담은 소중한 것을 아들이 쓸모없다고 말하다니요. 영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민호가 아버지, 학용품 사주세요라고 졸랐을 때 영수는 자신의 식사를 거르면서도 아들이 원하는 걸 사줬어요.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는 땅까지 팔아서 마련해줬죠. 결혼 자금도 신혼집 마련 비용도 모두 영수가 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아버지의 선물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영수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죠.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아들은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영수는 일어나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 이건 시험이다.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시험 말이다. 만약 아들이 그 쌀포대를 정말 버린다면 영수도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다시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쯤 며느리 수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다른 쓰레기 봉투들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은 쌀포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빨리 치워야겠네. 하지만 20kg짜리 쌀포대는 수진 혼자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수진은 포대를 끌어서 쓰레기 수거장 쪽으로 옮기려고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대가 더 찢어지면서 안쪽 내용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아들 가족이 정말 그 포대를 버린다면 영수도 각오를 해야 했어요.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이었거든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용시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시계바늘이 차가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영수의 마음속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과연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포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수의 마음속에서 시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영수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3시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하교하는 날이었어요. 준호는 아파트 현관에 다가가다가 구석에 놓인 찢어진 쌀 포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 많은 준호는 포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포대가 찢어진 틈으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엄마, 이거 아까부터 반짝이던데?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바쁘다는 듯이 준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손대지 마. 내 할아버지가 또 쓸데없는 짓 하신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러우니까 만지지도 말고 빨리 들어가자.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이상해요. 진짜 반짝반짝하는데. 준호가 다시 말했지만 수지는 아이를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이상한 것들을 가져다 놓으셔. 신경 쓰지 말고 숙제나 해. 수지는 준호를 방으로 보내고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반짝이는 것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걸 가져다 놓으셨을까?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 준호는 숙제를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7시쯤 아버지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아빠, 아랫살 포대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할아버지가 뭘 넣어두신 것 같은데.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쌀 가져다 놓으신 거야. 내일 쓰레기로 버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10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준호는 몰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포대에 찢어진 부분을 벌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헉! 포대 안에서 진짜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괴였어요. 준호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진짜 금이 할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쌀 포대 안에 들어있다니요. 이게 정말 진짜 금이야? 준호는 금괴를 손에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리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걸 발견한 건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른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는 고민 끝에 금괴 하나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깨어있던 아버지 민호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준호가 금괴를 내밀자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민호는 금괴를 받아들며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준호가 아랫살 포대에서 나왔다고 설명하자 민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이걸 왜 지금 말해? 혹시 남들한테 보였으면 어쩔 뻔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진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수진이 금괴를 보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금이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면 얼마나 갓나갈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도 금괴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크기면 최소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부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지만 점차 욕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아래 포대에 이런 게 더 있을 수도 있겠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불법적인 건 아닐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계셨지? 민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나? 준호는 부모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발견을 기뻐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욕심과 불신이 가족 사이에 거칠게 솟구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아버지 영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금괴의 가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호와 수지는 아래로 내려가 쌀포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조용한 시간을 노려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집에서 포대를 완전히 뜯어보니 정말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괴만 5개, 그리고 두툼한 수표 뭉치들이 나왔어요. 수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예요? 억 단위 수표가 이렇게 많이. 수지는 손이 떨려서 수표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돈이야? 그리고 노란 봉투에서 나온 낡은 문서들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사진들과 함께 전우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상철 일병, 박진수 상병. 모르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각자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서를 읽어보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뭘까? 아버지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계셨지? 수진도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혹시 불법적인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해? 그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갑자기 생긴 거대한 재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돈이면 아이 교육비도 해결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수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져 묻기로 한 거예요. 아버님께 솔직하게 물어봐야겠어. 민호가 말했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런 큰 돈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오후 2시쯤 민호 부부는 시골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영수는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다가 아들 부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웬일로 같이 왔네? 하지만 아들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민호는 가져온 금괴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영수는 금괴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조용히 낡은 군용시계를 바라보며 묵묵히 있었어요. 그 침묵이 민호 부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돈 불법 아니에요? 수진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괴와 수표가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정적이 견딜 수 없었던 수진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런 돈 받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 영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돈, 내 아들 공부시키려고 40년 모은 거다. 영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야. 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집 살 때 내가 준 돈들 기억나지? 그때는 고맙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영수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하지만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 봤지? 내 전우들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맡긴 유언이야. 40년 동안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전해드렸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의심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금액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그걸 지킬 마음이 없구나.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쓸모없다고 버리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는구나. 바로 그 순간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40년간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는 혼자 마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아들 부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간 품어왔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목소리의 주인은 손자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혼자 버스를 타고 시골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영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너 혼자 어떻게 왔니? 엄마 아빠는?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몰래 왔어요. 준호는 영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웠어요. 할아버지 때문에라고 하면서요. 영수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갈등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할아버지, 나 그 돈 필요 없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돈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나쁜 말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돈이면 안 받을래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냥 저랑 더 오래 같이 있어주세요. 준호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사탕 사 먹고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하는 게 훨씬 좋아요. 금괴 같은 건 무서워요. 영수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돈에만 관심을 보였는데 어린 손자만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는 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고마워. 영수는 준호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함께 지낸 친구들이 있었단다. 영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영수와 전우들이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어. 자기들 가족에게 마지막 선물을 전해달라고 말이야. 영수는 한 명 한 명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상철 아저씨는 딸이 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고 박진수 아저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했어.
준호는 진지하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돈들을 모두 지켜오신 거예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40년 동안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전해드렸지. 이제 남은 건 우리 가족목뿐이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아빠한테 그냥 주지 않고 쌀포대에 넣어서 주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험을 해본 거야. 너희 아빠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 영수는 준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 아빠가 그 쌀포대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랐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준 선물이니까 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아들은 쌀포대를 쓸모없다며 버리려 했고 돈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관심을 보였어요.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그 돈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만 키울 뿐이었죠.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바보였구나. 영수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할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영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이었어요. 준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들 부부는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커져가고 있었어요.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돈을 미끼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어요. 적어도 손자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너도 도와줄 수 있겠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이틀 후 일요일 오전, 영수는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오늘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와 수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분명 그 돈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민호 부부가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당 평상에 모든 걸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쌀포대 속에 있던 금괴 5개, 수표 뭉치들, 그리고 전우들의 문서까지 모든 게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영수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부부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 너희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지만 영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영수가 금괴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10년간 오직 준호 교육과 지역 복지 사업에만 써야 한다.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 민호와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수증과 함께 말이야. 영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 즉시 모든 돈을 다른 곳에 기부할 거다.
수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집도 바꿔야 하고 차도 낡았는데.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이 돈은 내 전우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 모은 거야. 다른 용도로는 절대 안 돼. 민호도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돈 받는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제약이 많으면. 하지만 영수는 단칼에 잘랐어요.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억지로 주는 게 아니야. 바로 그때 준호가 나섰습니다. 아빠 안 받을 거면 내가 받을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어요. 할아버지 뜻대로 쓸 거예요. 내 공부비랑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쓸게요. 준호의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정말 기쁠 거야. 하지만 민호와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이가 그런 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준호 명의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너희가 관리하되 반드시 내가 정한 조건대로만 써야 한다. 민호는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큰 돈을 포기하기 아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까다로운 조건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끼리 상의해 봐야겠어요. 안 된다.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영수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내가 화장실 다녀올 동안 결정하고 있어. 5분 안에 답 들려줘. 영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호 부부는 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이 조건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수진이 속삭였어요. 민호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받기는 아까워. 준호 교육비라도 해결되잖아. 그때 준호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평생 모은 돈이에요. 준호의 순수한 말이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5분 후 영수가 나왔을 때 민호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처리하자.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아들 부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영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적어도 손자만은 올바른 길로 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지역 신문 한 켠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영수 장학재단 올해 50명 장학생 선발.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영수의 마음은 따뜻해졌죠. 준호가 주도하여 설립한 장학재단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주 할아버지에게 와서 장학생들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아버지, 이번에 장학금 받은 김민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성적이 정말 좋대요. 영수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그런 친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영수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새로 생긴 거예요. 준호 희망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마을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책을 읽고 숙제도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가끔 그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영수를 둘러싸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영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죠. 민호와 수진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준호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죠. 여보, 준호가 정말 달라졌어.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원봉사도 하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려고 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계획이 맞았나 봐. 돈을 그냥 주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길가에는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른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기억해라. 돈은 써버리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쓰면 쓸수록 커진단다.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저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네요?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똑똑하구나. 그때 멀리서 민호와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이들은 자주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였죠. 아버지, 준호. 민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찾더라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전쟁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다면서요. 영수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돈 때문에 갈등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쌀 포대에 넣어서 주셨어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보고서야 관심을 가졌지.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 말에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준호야,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영수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게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40년간 모은 재산도 의미 있게 쓰이고 있었고 가족들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죠. 무엇보다 준호라는 훌륭한 손자가 올바른 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은 결국 사랑과 기억이었습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아름다운 추억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